자, 됐다. 자, 수업합시다. 지난번에 그 조건부 확률은 선생님이 살짝 설명해 줬었잖아요. 그죠?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오늘 조건부 확률부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화면 보이죠? 네. 조건부 확률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조건부 확률 쌤 설명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천천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일단 조건부 확률 기호부터 다시 적을게요. 기호부터. 조건부 확률은 P, A, 이거 뭐라고 읽는다, 이거? 이 바, 막대기야, 바. B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치? PA 바 B라고 읽는다. 라는 겁니다. PA 바 B. 쟤가 뭐냐? 쌤이 그때 이걸 어떻게 보라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봐야 돼. 야, 이거 왠지 순서가 맞잖아. 앞, 뒤, 위, 아래, 그지?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그러니까 기준점이 바뀌는 거야, 기준점. 그죠? 분수로 치면 분모 같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계산을 하면, 정리하면 식상으로는 P, B 분의 P, A, 교 B.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지? 저게 정의야, 그냥 정의. 꼴랑 정이에요. 왜 저렇게 되고가 아니라 저게 정이야. 조건부 확률의 정인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 쌤이. 저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저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써야지 아까우니까 이런 기술.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써보면 자, 이렇게 얘가 U고 얘가 A고 얘가 B야. 그지? 그러니까 P, B바 A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하면 얘가 만약에 0.3이고 얘가 만약에 0.5고 얘가 만약에 0.1이다. 그럼 이 수치는 구체적으로 0.5라는 것분의 0.1 이걸 의미하는 거야. 구체적인 숫자 자체가. 그지?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B라는 영역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는 게 지금 뭐야? B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뭐가 되기도 해, 이게. 바로 얘가 조건이라는 의미기도 해요. 그러니까 B라는 조건 속에서만 생각하라, 이 말이야. B라는 조건 속에서만.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줬죠. P, A는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P, A, 바, U야.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전체 집단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A의 기준이. 이 U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U는 이렇게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체 집합이 당연히 얼마야? 1이죠, 1. 1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 생각해봤자 P, 뭐 U 해봤자 얘가 얼마야? 1이거든. P, A 교집합 U 해봤자 얘가 어차피 PA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PA야,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쓸데없이 뭔가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조건이 바뀐 거야.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줄여서 B라는 운동장 내에서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B라는 운동장 내에서 A의 비중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학생이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 해줬었잖아. 그지? 우리의 세계가 우물로 딱 바뀐 거야. 이렇게. 그 세계에서만 우리는 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생각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타입이 있어요. 그렇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건지 알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이걸 꼭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PB분의 PA라고 생각해요, 얘들이.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뉘앙스가, 그러니까 봐봐. B 중에 A, 막 이렇게 말하잖아. B 중에 있는 A. 그러니까, 그럼 PB분의 PA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완전 달라요. B 중에 A는 B 중에 차지하고 있는 B에만 들어있는 A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 바깥에 있는 A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0.5분의 0.3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이걸 당연히. 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B라는 운동장 내에 들어가 있는 A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을 말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쌤이 어떤 거? 만약에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P, B바 A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운동장을 뭘로 바꾸겠다는 거야? A로 바꾸겠다는 거야. A에 들어가 있는 B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A는 0.3이고요. A에 들어가 있는 B는 0.1이 들어가 있는 거야. 0.5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봐봐. 이것도 봐볼까? P, A 바, B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다고. 저건 뭘 의미하는가요? 그러면 B가 아닌 운동장. 그치? B가 아닌 운동장. 어디를 말하는 거야? 영역으로 치면 바로 이 바깥쪽을 말하는 거죠. 바깥쪽? 그죠? 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A니까 여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 것들은 만약에 B의 바깥쪽은 0.5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P, A 교집합, P 여집합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고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장을 찾아보면 거기는 이쪽 말하는 거니까 여기가 0.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0.5분의 0.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운동장이 뭘 의미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을 크게 적어줄게요. 다시 한번 공식을 적어주면 자, P, A 바 B 자, P, B분의 P, A 맞아?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각인시켜놔. 이게 아니라 P, B분의 P, A, 교 B.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B 중에 A.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 한글로 표현하면. B 중에 들어가 있는 A. 그지? 그냥 A라고는 달라잖아요. 굳이 표현하면 B 중에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겁나 어렵다고. 한글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저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너희들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익혀가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뭐다? 조건 방률이고 옆에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쌤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적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A, B라고 적어놓고요. 자, 영역을 이렇게 A, B, C, D라고 이름 붙여놨거든요. 자, 여기서 B라는 영역은 영역으로 치면 어디하고 어디 말하는 거예요? C랑 D를 말하는 거고요. 그죠? 교집합의 영역은 C 이렇게 이해하면 좀 훨씬 깔끔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거분의 요거다 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B. 이해됐죠? 자, 이게 뭐다 얘들아? 조건부 확률의 정의다. 정의. 자, 끝났습니다. 조건부 확률.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났으면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조건부 확률 배우고 뭐 배웠었어? 바로 이어서 배운 개념. 맞아요. 독립 종속 배웠어요. 배반도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 그때 처음에 배반 배울 때 어떤 거 카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독립하고 배반하고 왠지 뉘앙스가 겁나 비슷해. 뭐 둘이 안 친한 느낌이잖아. 일단은 그지? 독립적이다. 뭐 왜냐면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일본에 종속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독립이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야. 독립이라는 거는 좋은 거야. 알겠어? 아무튼 배반은 나쁜 거잖아. 아닌가? 자, 아무튼 배반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배반 사건은 자, A와 B가 뭐다? A와 B가 배반이다. 배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P, A, 교, B가 있다 없다? 없다. 공집합이다. 그죠? 서로 카파 등지고 있는 친구들처럼 서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A하고 B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배반이라는 겁니다. 배반. 그죠? 관계가 이게 배반 사건의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 사건에 이제 그죠? A와 B가 이제 어떻게 돼요? 독립은 배반이 아니야. 독립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지? 내가 이제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거기에 막 동요가 되는 거야, 막. 그죠? 그래서 친구가,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시험을 보면 항상 나는 뭐 한 10등 정도 하는 친구야, 나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뭐 그 전날 나한테 막 쌍욕을 했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아무튼, 뭐가 영향을 받으면 내가 이제 평소에 하던 그게 뭔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종속되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근데 뭐 걔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꿋꿋하게 내 성적 나와. 그럼 나는 걔한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내가 걔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갖는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PA가 만약에 0.3이다. 뭐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타율로 치면 0.3이지. 10번 중에 3번 내가 안타를 친다 이런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근데 어떤 B라는 환경 속에, 그러니까 봐봐. 나는 그런데 뭐 B라는 환경 속에서는 내 타율이 바뀌는 거야.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B가 생기든 안 생기든 나는 어때요? 똑같이 10번에 3번 안타 치는 거야. 그럼 나는 걔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그게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세팅해주면요. 이제 이런 거. 자, 여기가 P, A죠, A. A가 지금 0.3이라는 확률을 갖고 있고요. B라는 확률이 저번에 A를 들었던 거야. 0.5라는 걸 확률을 갖고 있고 선생님이 가운데를 얼마로 세팅하면 0.15라고 내가 세팅을 해줬었거든 지난번에. 이게 독립인 상황인데 자 봐봐. 자 PA가 지금 얼마냐면 0.3이고요. 자 PA 봐 B 이게 뭐야? B라는 환경 체계 속에서 A가 어떻게 되나 보는 거야. 계산을 해봤더니 봐봐 0.5분의 0.15가 되고 0.3이 돼요. 그죠? 선생님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지금. 그 이거는 B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A가 일어나는 빈도를 찾아봤더니 걔도 똑같이 0.3이야. 그럼 나는 B라는 환경 내에서도 꿋꿋이 10번, 3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은 그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게 바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자 전체 세상 속에 있는 나나 B라는 세상 속에 있는 나나 서로 같다는 의미야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독립의 의미인 거예요. 그죠? 전체 세계 속에서든 B라는 세계 속에서든 나는 그냥 똑같은 애야. 근데 정체성 유지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리고 이건 뭐라고 써? 이거는 바로 PA라고 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야, 정의. 공식이 아니라 그냥 정의야. 저거 자체가 정의야, 정의. 알겠어요? 정의를 머릿속에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아주 좀 직관적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나나, 그죠? 우물 안에 있는 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가운데 0.15를 왜 빨리 구했었냐? P, A, B를 공식으로 다시 적어주면 P, A, 교, B 이렇게 되고, 그지? P, B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따라서 P, A, 교, B라는 녀석이 바로 곱셈으로 이어지니까 P, A랑 P, B를 곱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독립의 정의를 수식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쁜 수식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교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두 확률을 곱해서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관계는 둘이 독립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왜 빨리 만들었냐? 얘가 0.3이고 0.5니까 둘이 곱해서 얼마예요? 0.15죠? 가운데가 0.15가 되면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독립의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독립의 의미를 잊어버렸어. 상관없어요. 독립은 그냥 이거구나라고 수식을 암기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저게 독립이거든. 알겠어요? 독립을 확인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수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수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분수식보다는 이 식이 더 편하잖아요. 그죠? 독립을 수치로 확인할 때는 이 수치로, 이 계산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독립의 확인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독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독립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식이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이 식이 튀어나와야 돼요. 원래는. 알겠어요? 독립은 저게 독립이다라고 바로 이 내용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예, 이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럼 종속은 뭐예요? 종속은 독립이 아닌 게 바로 종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를 예를 들면 또 벤 다이어그램을 쌤이 그래서 예를 만들면 그러니까 선생님 독립인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아까처럼 A가 0.3이고 그 다음에 B가 0.5야. 0.15인데 내가 여기를 0.1로 만들면 자, 두 개 곱해서 0.15인데 0.15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종속인가요? 종속.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한번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 PA는 0.3이고 그지? 그 다음에 P, A 바 B를 구해보면 얘는 0.5분의 B라는 세상 속에서 A의 비율 0.1에 대해서 5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0.2가 되죠. 이렇게. 그럼 봐봐. PA가 어때요? B라는 쌍 속에서는 빈도가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죠? 영향을 받아서 뭔가 나는 줄었다. 하는 빈도가 줄었다. 영향 받았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배반하고 A가 같을 수 있겠냐? 야, 보통 독립은 당연히 뭐가 존재해요? 교집합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거고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물론 이제 집합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고 하나가 전체 집합이면 두 개 곱해서 어차피 뭐 돼요? 어차피 0대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배반인 거랑 뭐 이제 독립인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에서 다 배제시킵니다, 보통은. 그런 또라이 같은 문제 안 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쭉. 그래서 독립은 이거다. 그죠? 종속은 그럼 종속을 숫자로 표현하면 종속은 이렇게 짝대기 그으면 이제 종속인 거야. 알겠지? 이퀄이면 독립, 짝대기 그리면 종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배반은 교집합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거 정리하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조건 확률을 이제 체크해 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죠. A 교호 P. 그러면 얘는 소수이면 소수인 거 뭐 있어요? 몇 개 있어요? 3하고 5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래서 6분의 2니까 이렇게 이제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P, A 교호 B가. 됐니? 그러면 이제 P, B바 A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공식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그지?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방금 1번에서 어때요? 교집합 구했죠? A는 무슨 사건이에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2, 3, 5 이렇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그러니까 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6분의 얼마? 이게 6분의 3이야. 그지? 이게 6분의 3이고요. 위에도 이렇게 적어줄게요. 6분의 2예요. 6분의 2.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원칙으로는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항상 어떻게 돼요? 둘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의 수분의 이거의 경우의 수로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건데 이제 3분의 2가 되고 이 3이 결국에 뭐야 이게 소수인 경우 이건 어떻게 돼요? 소수이면서 뭔가요? 이고라고 적을게요. 소수 이고 홀수.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각각에.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P 요거는 이제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어려워하는데 그냥 차근차근 적고 야 말을 잘 만들어 말을. 이 언어가 어려워 언어가. 자 이거 봐봐 이걸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P, B는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를 한번 풀어볼까 이번에는 P, B는 이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B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아래 6분의 3이겠지만 세 가지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A가 원래 뭐였어요? A가 소수였죠 소수.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가 아니고 홀수인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소수가 아니고 홀수인 거. 그죠? 뭐밖에 없어요. 아니요, 뭐 반대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홀수이고 소수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홀수가 뭐 나와요? 1, 3, 5죠,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소수가 아닌 건 1밖에 없어요. 이렇게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이게.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그래서 6분의 1, 근데 경우의 수로 우리 푼다고 했으니까 1에서 이렇게 3분의 1로 풀어주면 깔끔하게 이 조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니? 나중에 이렇게 조건 확률 이렇게 나중에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간 같은 것도 들어보고 하면 되게 대충 넘어갑니다. 정말 대충 넘어가요. 조건 확률은 이거야 공식 써주고 딱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몰라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의미를 알아주면 오래 가요. 그래서 맨날 독립하고 배반하고 헷갈린다고. 자, 294번도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1개, 1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 앞면이 1개 나왔을 때, 이제 그것이 100원, 자, 이게 문제야, 이제. 자, 이 조건 확률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게 어려워요, 문장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P, 쌤 적어줄게. P, A 바 B를 말로 적어보면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 표현. 그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B라는 세상 속에서 이 표현을 보통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표현해줘요, 보통. 뭐뭐 했을 때. 야, 이거랑 달라요. 어떤 거랑 다르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는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주사위를 던졌다는 것은 그냥 주사위를 던진 행동을 말하는 건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전체 세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온 세계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조건을 제약시키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때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조건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세계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줄이는 거야, 이렇게 뭔가 상황을. 그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A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P, B분의 꼭 PA라고 푸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라고. 딱 봐도, 야, 문장으로 보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P, B분의 A가 일어나, PA.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세상이 바뀐 거야. 알겠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세상이 바뀌어서 이 A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B 중에서 A가 일어난다는 사건으로 아예 바뀐 거야,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문장대로 나오면 이게 봐봐. 앞면이 한 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B인 거야, B. 그치?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어려운 거라고, 이게. 여기가 왜 어려운지 알아요? 답법은요, 답이 그냥 지랄 같습니다, 아주 그냥. 답을 보면, 막 P, A, 바, B, P, A, E 막 나오고, 이상한 기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 이게, 뭔 소리요? 자,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자, 동전이, 그러니까 B라는 세상을 구해보게, 우리가. B라는 세상을 구해보는 거야. 앞면에 한 개 나온 세상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랑 좀 관련 있게. 100원짜리 동전이. 그러니까 아무튼 앞면이 한 개 나온 세상을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B라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첫 번째, 100원짜리, 10원짜리 있으면 앞면에 한 개 나왔으니까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그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상은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세 번째 세상은 없네요. 그죠? 됐죠? 동전 두 개는 앞면이 한 개 나왔어. 10원짜리 두 개야? 아이. 이렇게 적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적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굳이 적으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의 확률을 더한 게 바로 뭐야? B라는 확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온 상황은 몇 번 케이스예요? 몇 번 상황이야? 1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번, 2번, 3번을 더한 게 B라는 세상이야. 그 중에서 1번을 찾는 거야. 이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B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 확률이 얼마예요? 이 확률이. 각각 8분의 1이고, 여기도 얼마야? 8분의 1이고, 여기도 얼마야? 8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8분의 3분의 8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3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저 앞면이 한 개 나왔을 때라는 의미가 그 세상에서만 생각하자 이거라서 그 세상을 구해야지. 알겠어요? 그 세상을 구해야죠.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이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예 고지고대로 이걸 문장대로 바꾸면 봐봐. P 봐봐. 앞면이 한 개 나온 경우 이거에 대한 확률 분의 P 앞면이 어떻게 돼요? 한 개 나오고 엔드 말하는 거야. 엔드.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0원이 앞면 이거 굳이 말로 치면 이거예요.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말로 바꾸면 이것과 이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이제 이렇게 분자에 오는 거야. 교집합이. 알겠어요? 앞면이 100원인 확률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이렇게 분자에 와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 문장제 문제가 어려워요. 문장제 문제가. 그래서 아무튼 뒤쪽에 선생님 문제 풀어주는 거 잘 봐야 돼요. 조건 방정을 풀 때는요. 이렇게 문장으로 따박따박 해석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표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표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따 풀어줄게요. 잘 보세요. 자, 아무튼 294번 같이 이런 평범한 문제들은 보통 이 B라는 세상을 구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풀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곱셈 정리. 이 곱셈 정리는 내가 해준 말이 없는 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계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히 정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적어보면 여기서 P, 여기 보이죠?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이거? P, B, 교 A, PA. 이게 이제 0.3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0.5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비교 A가 얼마라고? 이게 얼마? 0.15라고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게 구해지고 나면 이거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PA 바 B는 어떻게 구해요? 또 그러면 PA 교 B, PB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또 이제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그죠? 선생님, 이거는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는 P, 드모르간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뚜껑 뒤집어지고 여집합 Q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이건 1 빼기 P, 요런 거 정도는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해봐요. 이렇게. 됐니? 그리고 이 합집합은 어떻게 구해요? 합집합은 PA, PB 빼기 P, A, 교 B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다 이용해 먹어야 돼요. 이걸 풀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죠? 공식 정리해봐야 지금 적으면서 몇 개 공식 적은 거야, 지금 사실은. 알았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 4번까지 하고, 그러니까 4번도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4번도 하려면 P, 이런 거 풀면 나중에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봐봐요. 처음에 풀면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꽤 까다로워요. 그죠? 여기서 이미 이제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한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PA가 아까 0.3이었던가요? 0.5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여집합도 0.5겠죠. 이렇게 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딱 이 문제를 풀으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었다고 하면 꽤 어려워요, 사실은. 알겠니? 꽤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공식으로 때려박아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확률 문제 또 어떻게 푸는 방법 괜찮아요. 그냥 상황을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세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그래도 여기까지는 구해야겠죠.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그냥 세팅해가지고 A가 얼마? 0.5. 여기가 얼마? 0.15. 그럼 여기는 얼마? 0.35. B는 0.4. 그럼 여기는 0.25. 이렇게 다 세팅해버리는 게 어때요? 편하죠, 사실은. 문제만 빨리 풀 때는. 알겠어요? 그리고 소수령일 때 이렇게 푼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논리적 하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다 구했는데. 그래서 괜히 이렇게 공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 더하면 0.75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0.2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깥쪽 구하면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고 나면 봐봐요.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이걸 구하라고 하면 여기는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이 A의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 그지? 바깥쪽이니까 0.5라는 게 될 거고요. 그죠? 0.5라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죠?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맨 바깥쪽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지? 그러니까 0.25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편하게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좀 여의치 않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빠르게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또 선생님 이런 영역 저 헷갈려요. P, B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P 선생님 저 이런 거 찾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이름을 붙여 이름을 여기 봐봐 여기에 A, B, C, D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 봐봐.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B랑 D를 더하면 된다는 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쪽이니까 A, D 영역을 말하는 거고 A 여집합은 이렇게 이름 붙이면 그 B, D를 말하는 거니까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은 D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영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저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빨리 찾아볼 수도 있겠어요.
됐죠? 뭐 3개짜리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이 정도면 처리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한번 풀어봤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P, B를 구하라. 한번 2번까지는 빨리 구해볼까? 2번까지 빨리 구해봐요. 자, 일단 2번까지 풀라고 했는데요. 거기도 쉽지 않아요. 풀어보면. 아마 2번, 두 번째 문제 같은 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선생님 설명해 주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PP라는 게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거라 그랬는데, 또 첫 번째 꺼낸 공이 뭔지 알아? 몰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 당연히 B라는 세상을 구할 때는 어때요?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1번이나 2번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구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꺼낸 공 다시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이거 확인 잘해요. 문제 풀 때. 그치?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10개 중에 4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이 9개로 줄었는데, 검은 공은 6개니까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둘 다 검은 거니까 10분의 6, 9분의 1에서 구했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또는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PB, 즉 뭐예요?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한 거야. 이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우선은. 자, 구했어. 그럼 P, B 바이. 이거 나오면 얘들 당연히 못 푼다고. 근데 봐봐. 이 B가 뭐야? B가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두 번째가 검은 공인 거고요. 이 A는 뭐야?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흰 공인 거야. 그치? 말을 이어서 만들어봐, 그러면. 두 번째가 검은 공이고, 첫 번째는 뭐가 돼요? 흰 공인 거 말하는 거야. 그죠? 그게 이거니까, 그거는 여기 1번 말하는 거야, 1번.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 보라고. 그죠? B가 두 번째가 검은 공, A는 첫 번째가 흰 공인데, 이게 조건방률 공식상 위에 B와 A의 교집합이 와야 되지, 이렇게. 그 교집합은 그렇게 말을 이어서 만들면, 두 번째는 검은 공이고, 첫 번째는 흰 공이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선생님 작은 동그라미 1번의 케이스라는 거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국어 싸움이야, 국어 싸움. 자,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쭉 계산해봤더니, 정리해봤더니, 최종적으로 9분의 4라는 확률이 나왔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독립인가? 아, 이거는 이제 내가 독립이냐, 내가 영향을 받은 건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어요. 알겠어? 너희들 알파고도 아니고 이런 거 생각 못 해요. 수치로 확인한 거야, 수치로. 그럼 그 수치가 뭐냐? PA랑 PB랑 곱해서 뭐가 나와준다면? PA 교P가 나와준다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독립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 상황으로 마저 처리할게요. 자, 여기서 PA를 하나 구해봅시다. PA는 아까 PA가 첫 번째가 뭐 나오는 거죠? 흰 공인 게 PA잖아요. 그건 얼마야?
첫 번째가 흰 공인 거는 두 번째랑 상관없잖아. 첫 번째가 흰 공 나오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어디? P-A분의 P-B-A인데 P-B로 해놨어. 9분의 54로 해놨어. 90분의 54. 무슨 말이지? P-A인데 P-B로 해놨어. P-B가 50분에 54인데. 자, 내가 손으로 갈게.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예쯤? 여기? 여기 잘못됐다고? 10분의 4. 아, PA분의구나. 나 어디 해야 되니, 그러면? 빨리 좀 이야기해 주지, 그랬어. 계산을 자, PA. 야, PA는 뭐야? 첫 번째가 무슨 공 나오는 거? 흰 공 나오는 거죠, 흰 공. 에이,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냥 10분의 4가 돼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흰 공 나오는 경우는 두 번째를 따지지 않아요. 그지? 아, 그래서 왜 문제 순서가 이렇게 되나 했네. 자, 구해봤더니 B바 A는 3분의 2가 나왔지, 이렇게. 그지? 근데 아까 이제 PB를 구해본 게 뭐가 나왔냐면 PB는 요 두 개 더한 게 PB잖아요. 그죠? 그래서 90분의 얼마요? 54인데 이건 얼마가 되죠? 10분의 6. 얼마죠? 5분의 3이죠. 자,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야 달라요.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PB는 전체 세상에서 B의 확률하고 A의 세상에서 B의 확률이 서로 어때요,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독립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가죠? 근데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통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아, 여기서 계산을 해봤더니, P의 B랑 뭐랑? P의 A분의 P,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P, B바 A랑 서로 다르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 즉 뭐라고? 종속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가면 독립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요 계산식으로 보통 확인합니다. 요 계산식으로 나중에는. 알겠어요? 나중에는 조건방정 같은 거 구하지 않고 PA 구하고 PB 구하고 해가지고 이게 서로 같은지 다른지 이걸로 독립을 확인해요. 일단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이제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독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문제부터 이렇게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일단. 그 4번 문제 봐볼게요. 4번 문제.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고 할 때, 그럼 이 아이가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까? 그러면 이러고 PA 구하고요. PB 구해보고요. 이렇게 세 개 구해봐요, 이거. 세 개 구해봐요, 이렇게.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PA 구하고, PB 구하고, PA 교비 구해봐요. PA는 뭐야? 첫 번째 공이 그냥 뭐가 나오는 거? 흰 공이 나오는 거. 10분의 4로 끝이야, 이렇게. 그치?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B는 이제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이제 이거는 똑같이 흰 검, 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까 계산식이 다르죠?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 10분의 6 곱하기 공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니? 그리고 이제 A 교집합 B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흰 공,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은 거 이거 말하는 거라서 여기는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6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P, B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00분의 60이고 여기가 이제 10분의 6인데요. 어차피 조건부 확률이 이거니까 잡아봐. 선생님 지금 계산 일부러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산은 필요할 때 하세요. 나중에 약분 같은 거는. 자, 10분의 4랑 10분의 6이랑 곱한 게 여기랑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똑같죠? PA랑 PB를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하고 똑같다. 이러면 둘이 뭐라고요? 이게 독립이라는 거지, 독립 이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첫 번째 꺼낸 걸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원래대로 리셋되지. 그럼 처음에 뭐가 나왔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두 번째 공공에 나올 확률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지, 당연히. 근데 내가 이걸 안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에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올 공의 확률이 달라지겠지. 그지? 이건 조금 이제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주어져 있긴 하네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97번 이런 문제, 수능에 여러 문제 꼬박꼬박 한 문제 나옵니다. 특히 문과 친구들은요, 잘 봐주세요. 여기 이 말이 앞으로 나온다. 그럼 네 머릿속에는 뭐야? 이제 앞으로는 뭐 월드, 세상, 우물안 이런 거 안 중요하고 무조건 뭐야? 무조건 이거야 그냥. 알았어? 독립은 무조건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알겠어? 독립 나오면 저거 끝. 되니? 그리고 선생님 이거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 선생님 이거 나 풀기 귀찮아요. 그러면 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왜냐면 수식으로 풀기 귀찮거든, 은근히. 몇 문제가 나온다고 이게 내가 수식으로 따박따박 풀고 있냐, 짜증나게. A 0.25네? 0.255.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요. B는 0.4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곱하면 얼마 나와요? 0.1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가 0.1이고, 여기는 그러면 0.155.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 0.3이고, 이렇게. 그죠? 바깥에는 0.45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됐지? 뭐 채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거 계산해서. 그리고 나머지 다 구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이쁘게 풀어도 되는데, 이 정도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쭉쭉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3번을 구하고 싶다. 얘들아, 3번을 구하고 싶으면 B의 여집합이라는 세상은 0.1하고 0.45가 더해지는 세상이 B의 여집합이죠? 그 중에서 A가 발생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구하고 싶으면 B의 바깥에는 여기랑 이루어지는 거야. 그지? 0.45 더하기 0.15분의 그 중에서 A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0.15 이렇게 풀어버리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B의 바깥 세상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네, 이야기하세요. 그 어젯밤에 0.35 아니에요? 확실하냐? 3, 4.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세 개 합하면 0.3, 0.3. 아니야, 근데 이야기해, 알았어? 내가 계산이 잘하는 편이 아니다, 얘들아. 계산 이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나 너희들이랑 비슷해. 알겠어? 비슷하니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해요. 정말 이야기 잘했어요. 이상한 거 보이면 꼭 이야기해줘. 알았어? 근데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좀 뭐지 하고 이렇게 넘어간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 중간에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일일이 따져가지고 너희들 막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막 드모르간도 몰라요. 뭐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해. 알았어? 이렇게 하라고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요. 자, 298번에 조심해야 돼요. 봐봐. 지금 여기 때가 나오네요. 나중에 이 때에 집착하게 돼요. 왜냐면 머릿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저장이 돼 있겠어요. 때가 나오면 무슨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봐봐.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이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우물 안으로 뭔가 줄이니? 아니야. 그냥 그거 했다는 액션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때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나 이런 거 했어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게 너희들이 내내 지금까지 평범하게 계산했다는 거야.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 고배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독립사건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A and B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곱했죠? 그걸 둘을? 곱해서 구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독립이라서 그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동전 던지는 사건. 야, 주사위가 6 나왔다고 동전이 막, 심리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안면이 많이 나오고 이러겠냐? 아니잖아. 딱 직관적으로 봐도 독립이잖아요. 대부분의 사건이 독립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봐봐.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 뒷면이 나온다. 이러면 그냥 두 개를 각각 어떻게 돼요?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사위 홀수 나온다? 2분의 1. 그 다음에 동전 뒷면 나온다?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해왔잖아. 이렇게 해왔던 사실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내 이렇게 해왔던 게 그 이유가 독립이었기 때문이야, 사실은. 이제 와서 배우는 거지만. 근데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따로 체크할 거 없습니다. 봐봐, 이것도. 명중률이 0.7, 0.8이야. 그죠? 이상적인 상황은, 뭐 얘가 맞췄다고 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막, 실제로는 그러겠지. 사격에서는 실제로 그러겠지. 이런 거 배우면 없고 그런 거 따진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때 옛날에, 옛날에 그거 알아요? 올림픽에서 한번 진짜 사격이 있었는데, 얘가 계속 1등이야, 1등. 어디 선수였지? 뭐 네덜란드 선수였을까? 근데 얘가 1등이야. 탁월하게 1등이야. 마지막 한 발 남았어. 그지? 얘가 한 10점까지 있잖아, 관역이. 얘가 한 뭐 3.4점 안 맞추면 이거 금메달이야. 근데 딱 쐈어. 점수 안 나오네? 점수가 안 나와. 빵점이야. 빵점이야. 뭐지? 역관역을 쐈어, 역관역을. 너무 긴장되니까 마지막 한 발이잖아. 역관역 쏜 거야, 역관역을 저렇게. 올림픽 선수가. 어? 메달 못 땄지, 그래서. 야, 씨. 참. 야, 4년 기다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참. 아휴. 야, 그나마 걔네들은 그렇잖아. 만약 우리나라 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군대도 가야 되잖아. 그지? 야, 그럼 나 같으면 폐인 되겠다. 나 같으면 폐인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A는 표적을 명중시키고 중간이 뭐로 이어져 있어요? AND로 이어져 있죠? 이 두 개는 이상적으로 독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중시킬 확률은 0.7이고요. 명중 못했어요. 그럼 0.2.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근데 사실은 얘가 독립이라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0.14 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독립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계산해 나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볼게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데,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액션은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 두 번째 던졌을 때, 세 번째 일어나는 횟수마다 다 각각 뭐가 돼요? 당연히 독립이야.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죠? 이런 거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이 참신하게, 쌤 첫 번째 던졌는데 주사위가 조금 달아졌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런 건 가정하지 않아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 A. 그러면 얼마야 이거는 그냥 3분의 1로 끝났잖아요. 그죠? 3분의 1이야. 야, 주사위를 내가 20번 던져. 근데 몇 번 일어나야 돼? 12번 일어나야 돼. 아이씨. 그러면 또 이제 재밌는 거 볼게요. 1회, 이게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아, 내가 써줄게, 내가. 나 왜 이러고 있지? 땡땡땡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20번이네? 아, 지우자. 땡땡땡땡땡땡, 20번. 됐어? 20번 나 참 못 쓰겠다. 근데, 여기가 12번 일어나야 되지. 그럼 그 상황을 케이스로 만들어 보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일어나고, 땡땡땡, 12번째까지 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지? 이걸 확률로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가 각각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계속 곱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독립이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몇 제곱? 12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몇 제곱? 8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것만의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근데 이게 꼭 저렇게만 발생할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만약에 안 나오고, 아무튼 개수만 12개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들이 두 번째가 일어나고, 막 12번째에서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어차피 동그라미는 몇 개야? 12개야. 어차피 X는 8개야. 어차피 확률은 계산해주면 어차피 이거야. 이해가니? 됐지? 이제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개 있어요? 야, 이거 여기서 많이 본 거지, 우리. 이거 세는 방법. 이거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썼어, 우리 그때. 증명해 줄 때.
뭐 할 때? 이항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줬었죠. 같은 것이든 수준으로 설명하고 막. 근데 봐봐. 결국 이거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뭔가 볼게요. 우리의 관심을 기준으로 이야기합시다. 관심은 이게 나오는 게 기준이야. 나오는 게 몇 번 나와야 돼요? 12번 나와야 되죠? 그럼 1부터 20 중에 내가 12개를 선택해주면 나머지는 X가 채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20C, 12라고. 내가 관심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총 몇 번 발생하는 거야? 몇 번? 20C 12번 발생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는 20C 12번, 내가 이런 게 일어나는 게 12번,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것은 8번. 이렇게 해서 이 확률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떤 독립시행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이거 잘 들어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통계까지 가요. 이게 잘 드러나야 돼. 이게 그대로 이항정리, 독립시행, 통계 이렇게 거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공식을 하나 정리할게요. 자, 옆에다가 앞에도 나오겠지만, 그죠? 그 독립시행을 독립주사위 같은 독립시행. 예를 들어서 어떤 거야? 얘는 주사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몇 번 시행해요? N번 시행해요, N번. 근데 이런 게 몇 번 발생해요? R번 발생해요. 발생. 그리고 얘가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뭐, 그냥 P라고 적을게요, P. 자,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P, A 여집합이고, 이게 이제 1 빼기 P로 구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1 빼기 P로 구하겠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예를 들면,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3분의 1을 예를 들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 거고요. 3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상황이, 이제 공식화하는 거예요, 공식화. 내가 만약에 20번에서 지금 12번 3분의 1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키면 내가 뭔가 N번 시행해서 R번 발생하면요. 발생하는 게 R,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는 게 N 빼기 R.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죠? 방금 옆에 예제를 기준으로 하면 20C 12, 여기 3분의 1, 그죠? 여기는 3분의 2, 그죠?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지?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냥 이 R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성공이라고 하는데, 내가 몇 번 시행해서 몇 번 성공한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니? 이 공식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N번 시행, 그지? 시행. 그 다음에 R, 이건 발생. 그죠? N번 시행해서 R번 발생했다. 어떤 게? P가 R번. 그지? 그러면 P가 아닌 게, N 빼기 R번.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한글로 뭔가 적어주는 건 항상 좋아요. 알겠어요? N은 시행 횟수, R은 발생 횟수. 알겠어? P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 1 빼기 P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또 살펴보고요. 자, 50명의 학생이 정답률 60,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각각의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맞출 확률이 몇 %라는 거예요, 각각? 60%라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이 50명이 있어. 근데 50명 중에, 40명이 그걸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을 몇 번 하는 거야? 50번 하는 거야, 50번. 50번에서 몇 번 발생해야 돼요? 이 사건이. 40번 발생해야 돼. 그 사건은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N이 얼마, N이 50이라는 거고요. R이 40이라는 거고요. P가 얼마예요? 이제 0.6이라는 거죠. 분수로 쓰면 5분의 3이라는 거고, 1 빼기 P라는 거. 보통 우리가 이걸 Q라고 많이 써요, 나중에. 이건 이제 5분의 2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봐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50번 시행을 해서 40번 발생할 거야. 뭐가? 정답을 맞추는 거. 5분의 3이 40번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번 발생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어주면 공식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뭐 딱히 계산되지 않는 거니까 이대로 써놓고 땡 쳐야죠. 그죠? 이게 10제곱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9시 1분이네. 9시에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수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쌤이 공식까지 딱 정리했어요. 공식까지. 공식은 다 정리됐죠, 이제? 그죠?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너무 쉽죠? 그죠? 공식대로 P, B, 바 A 구하라고 했으니까 P, A분의 3분의 1분의 6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저런 거 너무 대놓고 쉽지? 다시 한번 A라는 세상 속에, 그지? 여기. 이거분의 이걸 의미하는 거다.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나머지들도 뭐 이런 것들만 하다가 좀 애매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요. 그러면 풀립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래서 잘 풀어보고요. 여집합 같은 거 나오면 헷갈려 하잖아요. 너희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잘 봐야 돼. 너희들이 항상 나중에 징징대는 게 이놈의 그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문장제 조건부 확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으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봐봐. 이거는 한 명을 뽑으면 걔가 뭐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환장해놨니? 여학생의 월드로 딱 바꿔놨잖아요. 이거 조건부인 거야, 이거는. 알았어? 조건부가 됐고 그 여학생의 혈액형이 O형일 확률? 그러니까 이걸 쌤 고지고대로 쓰면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P 전체가 여학생인 거 분에 P 여학생 교집합부 이거 말하는 거. O형이라고 써줘야겠다. O형. 그죠? 이거 말하는 거, 이거. 그죠? 그리고 이 표현 봐봐, 표현. 여기 읽어봐요, 같이. 혈액형이 O형인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나왔지,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거. 얘들아, 이제 중요한 말 할 거야. 혈액형이 O형인 여학생이 뽑힐 확률. 그거는 이거 자체가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 가니? 근데 선생님 이걸 나중에 헷갈리는 문제로 바꿔보면 그 중에 또는 이렇게 말하면 여학생 중에 O형이 뽑힐 확률. 이건 3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요. 여학생 중에 O형이 뽑힐 확률은 3분의 1이거든? 그럼 여학생들 중에 3분의 1의 애들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학생이면서 O형이 되려면 두 개를 곱해야 돼요. 6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해야지 여학생이면서 혈액형이 O형이 나오는 거야. 이 미묘한 차이 느껴지니? 너희들이 이걸 구별 못하니까 나중에 여기 돌아버리겠대, 아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잘 보세요. 혈액형이 O형인 여학생. 이거는 그냥 혈액형이 O형이고 여학생인 거. 고지고대로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런 말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학생 중에서 O형이 뽑힐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제 이 교집합 자체가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볼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아주 그냥 6분의 5분의 3분의 1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그냥. 알겠지? 근데 이거 풀다가 나중에 풀고 다시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이제? 짬뽕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이제 볼게요, 그럼 문장을 봐, 문장을. 그래서 여기 봐봐. 잠깐만요. 이런 문장들이 어디 있을까? 그나마 이런 게 그런 건가요? 이런 게?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313번. 이런 거 풀어보면 이제 돌아버려요. 이게 조금 방금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한테. 생각해볼 기회를 줄게요. 그러니까 묻는 거는 P,
여학생분의 P 여학생 찬성 이렇게. 이건 해설 보면 이제 이 가관이다. 아주 그냥 해설 보면 기가 막힌다. 아주. 난 너희들이 이렇게 틀린다에 이거 맞추면 수학 엄청 잘하는 겁니다. 확통. 계산 안 해봤어. 내가 아직 계산 안 해봤다고. 자, 이거 어차피 어려운 문제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 잠깐 볼게요. 이걸 풀려면 잘 봐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의 관점이 있고요. 뭔가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냐의 관점이 있어요. 이해 가니? 그러니까 그걸 봐봐. 만약에 찬성하냐 찬성을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면요. 반대는 뭐가 돼요? 이렇게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학생을 내가 B라고 하면 남학생은 이제 B의 여집합 이런 개념이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어려운 풀이야. 이게 어려운 풀입니다. 일단은. 이해 가니?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이런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나는 여학생이잖아. 그러면 B분의 그치? P 찬성 A 교피 이걸 구하는 게 내 목적이거든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PB가 뭐 0.4로 알 수 있고요. 그죠? PA가 뭐 0.8이고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요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어.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70%.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요걸 식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야. 선생님 의미는 식으로.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이 얼마냐면 지금 80%지. 이 중에서 70%가 남학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면 얼마나 돼요? 0.56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갖는 거는 바로 P 찬성 A와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이제 0.8 곱하기 0.7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일단 이야기하자면. 선생님, 일단 식으로 다 적어본 거야, 일단 다 식으로 적어본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뭘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풀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뭐 이렇게 A, B 이렇게 해가지고. A는 아까 얼마요? 0.8이고 B는 0.4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P, A, 이건 뭔지 알고 있지? 위치가 뭔지? 그죠? 이거는 차집합으로 A 빼기 B 말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0.56 이렇게. 여기는 0.24 이렇게. 여기는 0.16 이렇게 다 구해진다고 이게. 이해 가죠? 그렇게 되고 나면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뭐가 B가 여학생이었나요? 여학생일 때 찬성하는 비율. 그죠? 0.4분의 0.24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니?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몇 개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두 개의 사건. 이게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이렇게 A, B라고 세팅하면 안 돼. 알았어? 찬성 A면 반대는 뭐가 돼야 돼요? A? 요 사건 이렇게 세팅해야 돼.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통 여기서 실수하는 게 막 A, B, 막 C, D, 여학생은 A, 남학생은 B 이렇게 세팅하니까 이제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A라 그러면 남학생은 A 여집합 이렇게 세팅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리는데, 자, 봐봐요. 보통은 이렇게 사건이 몇 개 있냐면, 일단 지워도 될까, 얘들아? 빨리 적어봐. 이렇게 푸는 풀이 자체는 알겠지? 해설을 자세히 읽어보면 해설 풀이가 이 풀이에요. 해설에 보면 막 이상한 기호를 쓰는데 이 풀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해설의 풀이가. 근데 선생님 이제 지우고 보통 이런 두 가지 상황은요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세팅할 수 있어요. 표로. 그러니까 표로 어떻게 세팅하는 거냐면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 더 직관적이라서 그래.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 봐봐. 여기는 그러면 남, 여, 그다음에 찬, 반. 이렇게 세팅하는 게 깔끔해요. 일단 보기에는 훨씬 깔끔해 이게. 알겠어?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표를 내가 채워가는 건데 잘 봐봐. 찬성이 80%죠? 그럼 여기가 0.8. 찬성이 80%. 이게 이렇게 두 개 더해져서 여기가 만들어졌다는 맥락이겠죠? 그죠? 반대는 0.2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1이겠죠. 항상 이렇게. 여학생이 0.4. 그럼 남학생은 0.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표를 만들면. 그리고 이제 번역만 잘하면 돼. 번역만. 여기 바로 이놈.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그러니까 A의 B는 A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A가 기준이야. 분모야. A가 분모. 그래서 A 중에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죠?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 중 70%. 그지? 예, 그러니까 두 개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얘네들 중에 70%가 남학생이니까 여기 두 개를 곱해줘서 0.56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여기는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여기가 이 문장으로부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0.24 여기까지는 채워야죠. 이러면 그럼 다 채워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왜 선생님이 표를 알려주는 거냐면요 별 지랄을 다 해놔도 표 채우면 다 구할 수 있거든. 이게 다른 이상한 걸 물어봐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싹.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하면 여기는 0. 어떻게 돼? 0.4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0.16이 되고 이렇게 다 채워져 버리잖아요. 다 채워져 버려요. 다 채워지면 왜 의미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죠? 그러니까 여학생들 중에서 찬성한 것. 얼마 그래프로 보면 깔끔해. 그지? 여학생 중에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지? 깔끔해요. 그러니까 표로 풀면 이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잘 풀립니다. 표로 풀면 정말 깔끔하게 잘 풀려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항상. 야, 그럼 뭘 물어봐도, 봐봐. 뭘 물어봐도 다 풀 수 있는 게 봐봐. 야, 남학생 중에 반대한 비율은 얼마냐? 그럼 남학생 중에 반대한 비율.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이해가지? 예를 들어서 뭐, 반대한 학생들 중에 여학생은 얼마냐? 그럼 반대한 학생들 중에 여학생. 뭐든지 다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물어보겠지, 어차피.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까다로운 해석은, 문장은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A의 B, A 중 B. 알겠어요? 그 표현만, 아까랑 달랐잖아, 이게. 미묘하게 달랐던 차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A이고 B라는 표현하고 A 중 B라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야. 알았어요? A이고 B는 두 개를 곱하는 거고요. A 중 B는 A 중에 뭔가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그 다르다. 아무튼 조건방정은 다른 거 다 쉬워 이제. 오로지 이거. 조건방정, 문장 문제. 이게 그렇게 그지 같습니다. 알았어? 친절하게 그렇게 표로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럼 깔끔합니다. 여기 봐봐. 봐봐. 한 명이 여학생일 때 2학년 학생. 봐봐. 여학생일 때 2학년이래. 그럼 표 다 나와 있네? 여학생일 때 2학년. 아유.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서 2학년이니까 130분의 71은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저게 저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지? 네. 여기 풀다 보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고 돌아버리는데 그나마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거. 이것도 봐볼까요? 봐봐. 임으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일 때, 이게 표로 나와 있으면 참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일 때 동생이 있을 확률. 남학생일 때.
그러니까 남학생일 때 이거 분의 얼마야? 동생 이수락률.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5 더하기 x분의 x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알겠어요? 남학생일 때 그 중에서 동생이 이수락률. 이렇게. 저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국어를 이렇게 콜라보 해놓으면 헬이 되는 거죠. 왜? 아니, 쌤이 이거 풀어준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4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 구하면 될 거고요. 자, 표가 있으면 쉬워요. 표가 있으면 이렇게. 311번 어렵겠다. 이거는 뭐, 이게 표가 3개, 상황이 3개죠? 이런 보통 어려워요. 이런 거 보통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방정을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고요. 이제 315번 같은 것도 어려워. 왜 어렵냐? 봐봐. 야, 이게 답 보면 견적이 안 나오는 게, 요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답 보면. 답 보면 계속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아이씨, 뭐가 A고 B고 막, 이거 그냥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지금 풀면서 이런 거 딱 한 번 썼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그렇게 안 풀어도 됐었잖아요. 그죠? 이거 쓸 일이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봐봐.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봐봐요. 야, 한 명 뽑을 때 이거 조건인가? 일단 이거부터 보자. 이거 조건이에요? 아니야. 그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을 경우, 모자를 쓰고 있을 때, 같은 문장에서 때 2번 쓰면 어색하니까 바꿔 적은 거잖아. 그지? 국어 할 때 나오잖아. 같은 거 여러 번 쓰면. 때문에 쓰면 선생님이 짜증내잖아. 그지? 이딴 걸 근력 썼냐고. 그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뉘앙스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을 경우 학생이 여학생이다. 아, 뭐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심플한 경우면 남녀, 그 다음 어떻게 돼? 모자, 쓰고 안 쓰고, 이건 심플하지? 이건 표로 만들어도 돼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건 표로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표로 만든다고 하면 모자 쓰고, 안 쓰고, 그 다음에 남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도 이건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얘들아. 항상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것들이 두 쌍이 존재하면 항상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꼭 모든 조건 방위로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계산해봐봐요. 그럼 숫자만 채우면 남학생은 60명, 여학생, 그러니까 여기다 60, 선생님이 어떻게, 40 이렇게 채웠어요. 100.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중에서 보이지? 남학생 60명 중에서 남학생 15명. 그러니까 이게 남학생 60명 중에서 남학생 15명이 모자 썼다. 그러면 모자를 쓴 남학생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5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문장 해석력이죠, 이게. 이렇게. 그죠? 여학생 10명 모자 쓰고 있었다. 안 쓴 학생이 30명. 다 채워졌네, 그러면. 됐어요? 그럼 봐봐. 모자를 쓰고 있을 경우, 걔 학생이 여학생이다. 그럼 바로 25분의 25분의 10 해서 그냥 깔끔하게 풀립니다. 이런 느낌들.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답 보면 이제, 이게 아까 쌤이 풀어줬던 그 방식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학생을 A라고 하면 여학생은 A 여집합이고, 그죠? 모자 쓴 건 B고, 모자 안 쓴 건 B의 여집합이고, 이제 이러면 이제 어렵다고. 알았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표 만들어서 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두 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다. 그때 택해진 상자가 A,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라고 끝냈지만 사실은 이때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조건인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온 상황 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표로 이제 만들기 어려워요, 공 문제는 보통. 자, 그럼 봐봐. 자, 이게 말로 만들면 이거잖아요. P 어떻게 돼요?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 이게 P이고, 그죠? 이거는 P.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이고 상자 A 택해서 한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 상황 이야기하면. 근데 그래서 이게 뭔데? 근데 야, 그럼 내가 이 전체 월드를 구해야 된다니까. 제 월드를.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온 월드를 구해야 돼. 그 월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봐봤더니 프로세스를 봤더니 봐봐. A, B 중에서 하나 상자 고르잖아, 이렇게. 그리고 내가 첫 번째 경우는 이 월드는
내가 A를 골라서 이렇게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B를 골라서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게 두 가지 상황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월드가. 알았어요? 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월드는 1번하고 2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거는 바로 어떤 걸 말하는 거야? A 택해서 된 거니까 이거 1번을 말하는 거야. 1번 이렇게. 됐나요? 천천히 봐봐. 그래서 이제 확률 계산하자면요. A가 골라져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 이거 A 골라진 거 말하는 거야. 2분의 1.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A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2개를 고르죠? 그러면 총 6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6시. 흰 거 하나니까 흰 거 2개 중에 1개, 검은 거 4개 중에 1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간다는 거, 그지? 그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번째 것도 구해서 마무리 해봐요. 알겠어요? 나머지 두 번째 것도 구해서 마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그 2개 더해서 하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딱히 이렇게 표로 만들기가 좀 적합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딱 문제 보다 보면 이제 표로 만들기 쉬운 상황들이 좀 보여요. 정리 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여기 4개 중에 다 나름 어렵겠지만 불량률 문제 317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풀어줬던 문제랑 비슷해요. 임으로 택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이게 오히려 방금 풀어줬던 문제랑 좀 더 비슷하다. 여기에 월드는 내가 택한 하나가 어떻게 돼요? 불량품인 게 이 월드고요. 그죠? 불량품이고 B 공장. 이게 이제 내가 계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불량품인 상황을 디테일하게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스타일로 풀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천천히 읽어보고 이해되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A, B의 불량률이 1%다, 2%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A의 불량률이 1%단 말은 A의 제품 중에서 불량일 확률이 1%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A 중에서, 그지? A의 제품 중에서 불량이 1%다. 이렇게 중에서. 그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을 구하려면 2개의 확률을 곱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계산해놨어요, 다. 그래서 이제 A 제품일 확률이 0.6. 근데 그 중에서 불량률일 확률이 1%니까 2개를. 이런 초보적인 실수라다니. 퍼센트는 그 소수점 둘째 자리예요. 그죠? 퍼센트, 0.1은 10% 말하는 거야. 0.1은 10%. 1%는 0.01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더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취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뭐 표를 만들 수는 있겠네. 그죠? 왜냐하면 2개가 이제 A에서 생산됐냐, B에서 생산됐냐, 불량품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뉘니까 이것도 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지? 따져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한두 문제만 풀어주고 시간 마치도록 할 거니까요. 마치는 게 아니라. 근데 뒤에 문제가 많네, 다른 게.
아니네. 야, 나 미안. 취소다. 한두 문제 아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생략할게요. 대신에 쉬운 거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 이런 거 나와 있지? 아, 이런 거 다 이제 아무 그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저런 거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 그냥 풀면 돼. 여기에 위에 뭐 나와 있지?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읽지 마. 알았어? 나와 있는 거 다 의미 없다. 알았어? 그냥 문제 풀어. 그냥 쭉.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이런 거 읽기 시작하면 이제 꼭 여기서 기본서에서 막 이런 거 읽고 와서 머리 뒤죽박죽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풀어보면 너희들이 풀려요. 봐봐. 12개의 제비 중에서 2개 당첨비가 들어있다. 갑의 순서를 한 개씩 보여. 우리 당첨제, 너희들 이거 어떻게 뽑아? 첫 번째, 갑을 있는데 한 개씩 뽑잖아요. 그러면 갑이 못 뽑고 우리 뽑거나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갑도 뽑고 이거 두 가지잖아. 케이스가. 원래 이렇게 계산했어 너희들. 알았어?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래 안 넣어? 그러면 갑이 못 뽑아야 되니까 12분의 뭐 10. 그죠? 다시 안 넣으니까 을은 11분의 2. 이렇게 해서 막 두 개 더해서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제 괜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기호로 뭔가 막 기본서에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가 아니라 다 아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잘 쪼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케이스를 상황 정리를 잘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 그런 것들이니까 쭉 넘어갈게요. 풀어봐. 이건 풀어보고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독립사건 잠깐 볼게요. 독립인 거 어딨지? 329번 볼게요. 이렇게 독립인 사건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워요. 사건 1, 2, 3과 독립이다. 뭔 소리지? 라고 하면 봐봐. 요거 있죠. 요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6개 중에 3개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인 거야. 이 사건이 지금 얘는 지금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A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PA는 2분의 1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 문제는 어려워 생각보다. 그럼 이걸 내가 이제 이 사건을 B라고 하면요. B는 얼마예요? B는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리고 PA교 B를 구해봐야 돼. 독립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독립은. 알았어? A교 B는 뭐냐? 1, 2, 3하고 2, 3에 교집합이 2, 3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그것도 3분의 1이네? 자,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둘이 뭐예요?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이게. 독립은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1, 2, 3, 2, 3이 나오면 저게 해석할 수 없어요. 너희들이 머리로는. 알겠어? 저게 왜 독립인지 아닌지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수치로만 파악하는 거야. 수치로만. 보니까 이제 그 2번하고 독립이죠. 2번하고 여기. 그죠? 여기를 C라고 하면 P의 C는 2분의 1인 거고요. 그죠? P의 A교 C는 3 하나뿐이니까 6분의 1이 돼서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둘이 독립이다. 라고 이렇게 할게요. 알겠어? 둘이 독립이다. PA가 2분의 1. 아니. 3분의 1이지. 3분의 1. PC가 3분의 1. 그래서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독립이다. 답은 2번입니다. 그 330번 한번 풀어봐요. 330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돌아버린다고 이게 못 풀어. 근데 독립은 차근차근 해.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 쌤 기억만 가이드 해주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PA랑 PB랑 PA, 교, B 세 개를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세 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독립을 확인하려면. 네. 뭐라고? 2번이 왜 2번인지 모르겠어요.
PA가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지? 이거는 이제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잖아. 네. PA랑 PB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6분의 1이지. 네. 교집합 보면 3이지 이렇게. 3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지. 방금 2개 곱해져서 교집합 사건이 나왔지. 그럼 독립이야. 그게 안 되면 독립이 아니야 무조건. 지금 또 풀 거야 똑같은 거. 야, 좀 말려 누가 좀. 자, 이제 선생님이 좀, 정리했어요? 오늘은 문제 풀 시간을 못 주네. 자, 한번 천천히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싹을 다 구해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PA나 PB나 PC를 구할 때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 이걸 말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면 돼요, 항상. PA는 이제 10의 약수죠. 그죠? 그러니까 1, 2, 5, 10 이렇게 되니까 5분의 1이고요. 짝수니까 뭐 이건 생각해 볼 것도 B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소수는 뭐 2, 3, 5, 7 이렇게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0분의 4니까. 여기 봐봐. A하고 B. 그럼 이걸 말을 만들어. 이 사이가 교집합이니까 이고로 이해해야 돼, 이고로. 그러면 10의 약수이고 짝수인 거. 이렇게 되는 거. 10의 약수이고 짝수인 거. 그죠? 10의 약수부터 계산하면 그 중에 짝수인 거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하고 10.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라서 5분의 1이야. 그럼 독립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2개를 곱해봐. 5분의 1하고 2분의 1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5분의 1이 나왔고 똑같잖아요. 그럼 독립이야, 이게 그냥. 그죠? 저희가 왜 관련이 없는, 그게 독립이라고 알겠어요? 그 수치가 나오면 그게 독립인 거예요, 그냥 정의상.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B하고 C는 짝수이고 소수인 거. 이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10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B하고 C를 곱해봤더니 이것도, 이건 5분의 1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거 독립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종속이야, 종속. 쉽죠? 쉽지? 근데 나중에 보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를 해놔봐. 독립은 무조건 뭐야? 곱해서 교집합 나오면 독립이다. 근데 말을 잘 만들어야 돼, 말을. A, 이고 B. 그죠? 그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 이고를 딱 붙여가지고 뭔지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립은 심플하다. 풀어봐. 재밌죠? A와 C가 독립이 아니네. 독립은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과
여기 봐봐. 첫 번째에서 장난질 해놨잖아요. 뭐 A, B가 서로 배반이면 뭐 독립이면 A, B는 서로 배반이다. 이게 뭔 소리지 싶은데 독립하고 배반은 그냥 관련이 없어요. 아 근데 대부분 독립이면 당연히 뭐가 안 되겠어요. 배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D급번은 틀렸어요 그냥. 독립은 당연히 교집합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배반이 돼요? 당연히 배반도 뭐가 안 돼요. 독립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독립하고 배반 서로 그냥 다른 차원의 문제지 서로 관련이 없어 그냥. 알았니? 독립이 되면 뭐 배반이 돼야 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보통 독립이면 배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 봐봐요. A가 뭐 B 안에 들어가 있으면 P, B 바이는 1이다라고 물어봤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B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봐봐. A 중에서 차지하는 B는 어때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PA분의 P, A 교 B를 말하는 건데 A가 B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거 자체가 그냥 PA랑 똑같아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1인 건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보면 A라는 세상에서 B? 다 겹치네? 뭐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A하고 B가 배반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A라는 세상에서 B가 하나도 없네. 그지? 그러면 이것은 B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뭐야? 0 맞습니다. 그죠? A라는 세상에는 B가 없어요. 그지? 교집합이 0이니까. 식으로 풀어보면 PA분의 P, B교 A를 말하는 거고요. 배반이라는 의미가 이게 0이라는 의미니까요. 당연히 0이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렵다고요. 풀어보면. 자, 그래서 쭉 풀어보고요. 같은 문제냐 이거? 아니요. 여기서 봐봐. 336번처럼 A, B가 독립이다 이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야? 항상 이걸 어떻게 돼?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라고.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이 말을 써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풀어보고 애매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열심히 풀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 다음 시간에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곱셈 정리. 이것도 아까 했던 거니까 직관적인 거니까 그냥 평소 하듯이 풀면 되는 문제들이야. 쭉 풀면 되고 이거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 한 문제만 딱 풀고 딱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여기 와. 나 356번 풀래. 이거 내 이름 나왔어. 내 이름 나왔어. 내가 쓴 게 아닌데 내 이름이 나왔네. 내 이름. 내가 뭐 그냥 다른 문제 이것저것 짜집기 한 건데 내 이름이 나왔어요. 자, 이상하다 근데. 화살을 관역에 2번 명중시켰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봐봐. 근데 이게 화살을 상황에 따라서 몇 번 쏘는지도 달라져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나눠야 되겠어요? 흰 공을 꺼내서 2번 맞췄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꺼내서 2번 맞췄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2가지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케이스를 쪼개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흰 공을 꺼내고 이제 명중 어떻게 돼요? 2번 명중 이런 상황과 그 다음 내가 검은 공을 꺼내고 2번 명중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죠?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고요. 2개를 더 해야 돼요. 근데 흰 공이 나와야 돼. 그지? 흰 공을 꺼내려면 총 공이 4개니까 먼저 흰 공이 나오려면 4분의 3만큼의 확률로 흰 공이 나왔을 거고요. 내가 이제 몇 번 쏴? 여기서 지금 3번 쏘는데 명중이 2번 돼야 되죠? 이거 너무 적어서 독립시행 쓰긴 거시기 하지만 3번 시행해서 2번 맞추는 거야. 그지? 명중이 2번, 실패가 1번 이런 맥락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야? 내가 지금 흰 공이 나와서 화살을 몇 번 쏜 거야? 화를 3번 쏜 거야. 3번. 그 다음에 명중이 몇 번이야? 명중이 2번.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3번의 시행 중에 명중이 2번인데 한 번당 명중시킬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독립시행으로 풀으라고 낸 건데 3번 정도로 너무 간단하면 명중 실패 명중 이렇게 케이스 나눠도 오래 안 걸려서 금방 풀긴 합니다. 그 아래 거씩 세워봐요.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검은 공을 뽑으려면 4분의 1의 확률로 검은 공을 이렇게 뽑을 거고요. 이제 검은 공을 뽑으면 시행 횟수가 달라지지? 시행을 몇 번 해요? 4번 시행을 하는 거야, 4번. 그리고 나는, 진짜 나지? 나는 2번을 명중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내가. 나 화살 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너희들 화살 쏴본 적 있냐?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활 쏘면 되게 잘 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 쏘면 팅 하면 이런 데 멍들고 피멍들고 막 괜히 갔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 이제 독립시행을 이렇게 썼다. 독립시행 공식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행,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문제에서 뭘 활용된다는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쓰이는 거죠. 뭐 동전 던지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뭐 자유투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것에 독립시행에 대한 이 공식이 쓰입니다. 2개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죠? 1번 또는 2번이니까. 됐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잘 가르쳐줘서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 야, 여기 진짜 나는 고등학교 때 여기 처음 배우면서 돌아버리겠어, 진짜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답을 보면, 진짜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틀리진 않아요, 또. 왜냐면 이제 이해는 못 하는데, 그냥 뭔지 모르는지 막 풀어, 이렇게 막. 그러니까 확률이 좀 이상한 거라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쭉 정리해서 풀어보면 잘 할 수 있겠죠. 괜찮지, 너희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총 챕터가 7챕터거든요? 4챕터를 끝냈어요, 4챕터를. 고민 중입니다. 문제풀이 할 때 진도를 나갈지. 아닙니다. 일요일 우리 3시간 아닌가요? 그 소중한 시간에. 네, 이번 주, 문제풀이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이게 또 조건부 확률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또 누적돼서 이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긴 해요. 중간중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너희들 그래서 제발 뭐 좀 사서 좀 풀어. 알았어? 여기 정리 안 되면 진짜 뒤죽박죽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머리 완전 꺼요. 뭐라고 사서 좀 풀어. 알았어? 쌤 주는 거 꼴랑 그거 풀지 말고, 기본서, 좀 애매하면 기본서 사고, 여기서는 이 파트는 기본서 별로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미적분 이런 파트가 아니고, 뭐 기본서에서 딱히 많이 얻는 것도 없어요, 이쪽은. 깊이 있는 내용이 없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만 잘 이해했으면 여기는 그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니까 문제를 많이 푸세요. 아무튼 어려운 내용인데 수업 받느라고 고생했어요. 조건부 확률이 많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정리하고 숙제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숙제할 때 꼬일 수 있어요. 그러면 녹화해 놓은 거 올려놓은 거 듣고 다시 공부해 오세요. 알았어? 제발.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게요. 엄청 일찍 끝내주고 있네, 그지?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잘해요, 얘들아.